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12월에 분양하는 곳 중에 아마도 둔촌주공 다음으로 규모 면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가진 곳이라 할 수 있죠. 전체 세대수가 3,800세대에 이릅니다. 거의 4,000세대에 육박하는 규모를 가진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일타건설사 명패를 달고 있고요. 자이 아파트 하면 그래도 청약하는 분들 입장에선 가장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를 할 수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자이 깃발을 전국 어디에라도 꽂으면 그냥 분양 완판을 넘어서 분양 흥행이라는 행가래를 치는 걸 흔히 볼 수 있었죠. 근데 이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같은 브랜드라 해도 정말 분양 성적은 천차만별입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강동 헤리티지 자이 경쟁률은 54대 1을 찍었죠. 최근에 분양시장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뜨거운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이 4구역에서 분양했던 장이 자이 레디언트 1순위 경쟁률 3대 1에 그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분양 성적이 굉장히 부진했었죠. 이렇게 같은 브랜드라도 분양 성적의 희비가 분명히 갈리는 이유는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얼마나 주변 시세 대비 그래도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분양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은 분양 완판을 위해서 그 어떤 마케팅을 내놔도 결국에 가서는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금리 부담이라는 가시가 당장 목에 걸려 있는데 부수적인 마케팅 보고 무턱대고 들이미는 정신나간 수요처는 없다고 봐야죠. 이런 맥락에서 어제 똑같은 자이 아파트가 그것도 4,000세대 가까운 매머드급 단지가 청약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여기도 초장의 분위기가 확 꺾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광명은 서울과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냥 서울권 경기 지역이라 할 수 있죠. 그 정도로 입지적인 특장점이 있는 곳인데 너무 이 부분을 과신을 했는지 초장의 분양가로 찬물을 확 끼얹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평당 2,896만원. 이 가격은 최근 서울에서 분양했던 중하 1구역 2,835만원, 그리고 장일 4구역 2,834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어제 특별공급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 평상시 분위기라면 거의 해당 지역에서부터 경쟁률은 불을 뿜어야 했습니다. 거의 폭발 수준까지 가야 정상이죠. 근데 모든 타입에서 해당 지역에서 미달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목이죠. 원래 특별공급은 해당 지역에서 가뿐하게 소화하고 들어가는 어찌 보면 1순위 청약 접수의 전초전 성격이죠. 기타 지역은 국물도 없는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전 타입에서 해당 지역 미달이 나왔습니다. 특히 특별공급의 꽃이라 부를 수 있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에서도 맥을 못 추고 말았죠. 전체 742채에 달하는 특공 규모였는데요. 해당 지역은 이 수준을 전혀 채우지 못했고요. 백업 수치가 빈자리를 메꾸게 됐죠. 기타 경기 지역에서 모자란 세대수를 채우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다자녀는 140세대 모집에 9명이 지원, 신혼부부는 280세대 모집에 193명이 지원, 생애 최초는 그래도 정석수를 채웠네요. 140세대 모집에 439명이 지원, 그리고 노부모 공양은 42세대 모집에 1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결국 경쟁률로 따지자면 단순 계산으로 742세대 모집에 701명이 지원, 0.94대 1의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전까지도 이 정도 입지역 규모를 가진 대장단지에 해당하는 분양단지가 이런 분양 성적을 받아든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냥 특별공급 접수 자체가 박살이 났다고 봐야죠. 이걸 나름 선방했다라고 보기에는 성적표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광명에서 분양을 한 곳, 여기는 재건축 단지가 아니라 광명 뉴타운에서 나온 재개발 단지, 광명 19역이죠. 여기는 분양가가 철산자이더 헤리티지보다는 저렴합니다. 대신 규모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1051세대, 일반 분양은 500세대 가까이 되고요. 그러나 생각보다 분양 성적이 여기도 그리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 245세대 모집에 355명이 접수를 마쳤고요. 경쟁률로 보자면 1.45대 1의 수치를 찍었네요. 여기도 올해 2022년도 광명 뉴타운 최초 분양단지라는 나름 의미 있는 아파트를 할 수 있는데 철산자이더 헤리티지보다 분양가가 낮은 수준 2,426만원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형 평수 상구제곱 접수율이 많이 떨어져 보이죠. 그리고 7사제곱, 8사제곱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수치를 5구제곱이 메꿔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철산자이 0.94대 1, 광명 호반서밋 1.45대 1의 특별공급 경쟁률이 상당히 심각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건 고분양가 논란으로 청약 전부터 시끄러웠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특별공급 경쟁률 3.28대 1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결정타라 볼 수 있죠. 분양가 논란으로 거의 청약 패싱 논란까지도 일고 있었던 둔촌주공도 특별공급에서는 저조하지만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는데 철산자이와 호반서밋은 딱 절반의 접수율을 채우는데 그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광명 집값의 하락세와 톱니바퀴처럼 물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광명은 최근에 마이너스 7.9%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실제 거래가에서는 30% 이상 폭락하는 곳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철산 레미안 자이죠.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84제곱이 상한가 13억 5천에서 지난달 11월에 7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플래닛 광명역 대시양 84제곱이 상한가 15억 2천에 거래가 됐었는데 지난달 10억 4천에 거래가 됐고요. 거의 5억 정도 떨어진 격이죠. 광명주공 13단지도 84제곱 최고가 11억 6천에서 7억 9천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분양가가 지속이 된다면 광명 쪽 청약은 지금 떨어지는 구축 시세와 별 차이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물론 신축 대단지라는 장점은 이후 부동산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는 점은 있죠. 그러나 분양가는 여전히 마음에 내키지 않을 정도일 가능성 높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타이밍을 잡는다면 신축에 준하는 새 아파트들도 분양단지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한 매물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고요. 만약 분양가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광명 뉴타운에서 시세 대비 저렴한 아파트로도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문도 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어제 청약 접수 결과 매머드급 아파트 700채 해당 지역에서 전평형 통째로 미달이 나버렸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이런 뒷배경에는 바로 주변 집값 폭락이라는 부분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들 잘 지켜보셨다가 최적의 타이밍에 바닥 시점에서 실수요를 위한 진입 고민하셔도 될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